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로 시작을 하죠.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 뒷배경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 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최강 추위가 찾아왔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주에 가셨던 분들이 그 비행편이 모두 다 결항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제주 내려가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2시 조금 넘어서 뜬 이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기적적으로 5시 방송에 맞게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제주에 가신 분들 다 못 올라오는 거로 알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뜨긴 했네요. 네. 어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되면서 한 4만 명이 발이 묶였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결항 문자를 받고 어제 새벽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공항에 갔더니 이미 공항이 북새통이었습니다. 대체 결항편,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수십 미터씩 줄을 서 있었고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표를 구했고요. 어제 구했어요, 표를? 어제 아침에 이제 표를 기적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구해서 오늘 떴는데요. 근데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행기가 11시 비행기가 1시에 뜨고 이런 식으로 지연 운항이 정말 많이 되면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난관을 뚫고 오늘 뭐 방송 시간에 맞추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왔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YTN에서 조사한 내용이죠. 각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고요.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6.6%로 1위, 더불어민주당이 31.3%로 2위를 차지했고 정의당이 4.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처졌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실시한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정당 지도에서 국민의힘 36.6, 민주당이 31.3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5.3%포인트죠. 네. 그 표본이 2,00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95%로 했을 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4.38%포인트 내가 오차 범위라고 하는데 양당의 차이가 5.3%포인트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이 같은 표본으로 실시한 과거의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론조사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지 정당 없다가 24.4%입니다. 네.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아직 무당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38.9%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36.6%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라는 응답 38.9%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내분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뒷받치하는 여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같이 가는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섰더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전통적인 보수층이 긍정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도로 이어진 측면이 많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여권의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층이 대안정당으로 전통적인 보수층이 마음 놓고 지지할 대상을 찾았다. 그런 측면이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된다면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검찰 기소 시 이재명 대표 거취에 관한 견해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63.8%로 가장 많았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33.4%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전 국민 대상과 민주당 지지층 대상의 응답 결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수행 지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 누구를 지지하느냐 네. 이런 조사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조사 많이들 하죠. 다 포함됐습니다만은 가장 특이한 조사가 뭐였냐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조사가 여러 건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 수행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잘한다가 35.5, 잘 못한다가 51.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잘한다는 35.5%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31.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지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뭐 정의당 지지층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아마 예. 그랬겠죠. 그렇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과반을 넘었죠. 51.8%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검찰 수사가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 이런 응답이 53%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대답이 33.8%였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과반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데 손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33.8%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31.3%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도 야당 탄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검찰 리스크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런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은 한 60%가 돼야 됩니다. 그 주장이. 그런데 그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리 수사라고 인정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그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을 경우 대표직을 내놓아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네. 여기에서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은 사퇴해야 된다가 63.8%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27.9%에 불과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 사퇴해야 한다는 33.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60.7%나 나왔고요. 결국 일반 국민의 인식과 민주당 지지층의 인식에는 갭이 크다. 거리가 크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 그 당원 80조에는 부정부패로 기소되는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은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전당대회 때 어떻게 삭제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논란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된다, 물론 이제 정치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지만은 그건 부정부패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혐의 아닙니까? 네. 뇌물수수라든가 그 김영란법 위반 이런 것들인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대표직을 이걸 직무정지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네. 벌써 민주당이 이걸 정치 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논란 자체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계속 총선 치를 수 있을까? 기소됐을 경우에 재판에 매주 몇 차례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비춰질 텐데 이재명 대표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계속 제기될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당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이게 정치 탄압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근데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는 의장이 그 대표가 당연직으로 네. 맡게 되고 있고요. 주요 당직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권파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당무위원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나서서 당직 정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오롯이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출마 선언했죠. 네, 오늘 오전 11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문 두 개 모두 써놓고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당 후사, 인중 유화의 정신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을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이제 자명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자생력 있는 정치인가를 보려면은 첫째 역경을 이길 그런 저력이 있나. 둘째는 나경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결집력을 가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적 역경 스스로 헤쳐나간 경험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나경원을 지지했던 그 보수 성향의 표심 나경원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윤심을 따라가는 성향을 보였고 그것이 이제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의 골수 지지층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설 연휴 전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제 3위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위기, 역경 이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 그런 강인한 정치인이었다면은 만약에 위기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질 텐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승부사 기질을 갖추지 못한 온실에서 거온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직도 해임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나 전 의원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최대 정치 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총선에서 떨어졌을 때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혹은 뭐 또 대표 경선에서 네. 떨어졌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큰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온실에서 커온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한계가 그동안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번 당대표 불출마 과정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확산됐다라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네. 뭐냐면은 언제적 나경원이냐. 그러니까 언제적 나경원이 아직도 보수정당 여성 정치인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라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 지금 1963년이니까 생이니까 올해 환갑입니다. 올해 12월에 환갑일 텐데 2001년에 정계 입문하고 한 20년 넘게 이제 정치에 쭉 몸담으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정치인 나경원의 가장 큰 결점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해 있다. 그런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오히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그 거죠.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런 점은 정치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대표급 혹은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려면은 자신의 매력, 자신의 장점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보태주고 힘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렸고 혼자 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입니다. 이번 불출마 과정에서도 양손에 두 떡을 가지고 뭘 먹을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가질까 아니면은 뭐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가질까? 더 큰 떡 먹기 위해서 말뿐인 장관급 자리 하찮게 내버리고 이런 인상들을 줬다는 거죠. 이것이 나경원 전 의원의 가장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제기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거는 만약에 기회가 준다라면은 내년 총선에서 기회가 준다라면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동작을 해서 설욕하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상대로 설욕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두 손에 떡을 쥐고 고민했다 하는 것은 그게 인상을 그렇게 줬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건 아니죠. 예. 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자연히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합니까? 일단은 열흘 넘게 공식 일정 잡지 않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캠프 꾸리는 모습도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면서 뭔가 측근들도 당내 분열을 야기해선 안 된다. 이런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가 더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됐는데요. 유 전 의원 어떻게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경선에서 반윤 혹은 비윤 주자가 사실상 사라져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선다라면은 그 비윤의 구심점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죠. 하지만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반윤 혹은 비윤이 세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틀림없이 나선다면은 반윤 혹은 비윤의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호응하는 당심이 어느 정도가 될까? 자칫 잘못하다면은 그 결선 투표로 나가기 어려운 것은 지금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잘해봤자 3인데 만약에 이제 기대를 갖는 건 뭐냐면은 지금 책임 당원수가 80만 명 정도로 늘었다.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수도권 당원 많이 늘었고 20, 30대 당원들 태평 늘어가지고 이들 어떤 표심을 갖는지 참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과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불확실성을 좀 더해주는 건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면 이런 점에 기대를 갖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그 표심이 과연 투표로 이어질지 또 아니면 유승민 표로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는 현실화되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했는데 10% 초반대밖에 못 얻는다라고 하면은 정치인 유승민은 보수 정당 내에서 맨날 나와서 3등 혹은 4등 하는 정치인 굳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유력한 당권 후보는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김기현 또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인데요. 두 의원 연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어제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어제 오찬 간담회 열었는데 간담회 슬로건이 연대와 포용 통합의 연포탕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인의 삶을 자신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같은 시간 안철수 의원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초청 오찬 간담회 이후에 또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면서 왔다 갔다 바뀌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둘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일단 김기현, 안철수 대결로 압축돼가는 분위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신경전 벌어지고 말싸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동지다라는 점 잊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오른 여세 몰아서 굳혀 나가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결선 투표 없는 1위가 목표인데 그렇지만은 사실상 김기현 의원 목표대로 결선 없는 1차에서 과반 투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라면은 10% 가져갈 건 분명해 보이고 1차는 과반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1차에서 과분하려면은 50%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40% 정도에 묶어놔야 됩니다.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이런 의원들이 그 뭐 큰 의미 없는 한 자릿수로 묶어두더라도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YTN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결선 투표에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둘 사이의 양자 대결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전에 3위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기는 했거든요. 이 많은 지지층을 두 후보 측에서 흡수하게 될 텐데 누가 더 이득일까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 상태에서 김기현, 안철수가 결선 투표에서 붙으면 나경원 표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으로 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아예 불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특수를 누리기에는 좀 힘든 성향이 됐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 당심도 있고 또 당내 비윤 성향의 당심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을 지지했던 친윤 당심은 김기현으로 그리고 비윤 성향의 당심은 안철수로 이렇게 막 흩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앞으로 여론조사 몇 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 뭐 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오늘도 쏟아냈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없고 통치만, 국격은 없고 참사만, 국민은 없고 사심만 가득하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난방비 폭탄, 또 서울의 버스랑 지하철 요금 400원 인상안 등을 언급하면서 윤 정부가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도 반박하고 있는데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설 연휴 마치면은 설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여야가 중앙 정치 무대에 지역의 설 민심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여야가 분석한 설 민심이라는 걸 보면은 설 연휴 동안에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났고 자기 편만 만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걸 설 민심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지하철 요금이라든가 교통비 폭등 그리고 난방비 폭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탓을 했습니다마는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모든 게 문석열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다. 거기서 한전 누적 적자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데 어느 탓이다라고 또 이렇게 넘기기에도 그것도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두 정부 모두 잘못한 것 없는지 이렇게 돌이켜볼 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 정부에서 위기 대처를 잘하고 있느냐. 잘하도록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어려운 서민 경제, 뭐 문재인 정부 탓도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탓도 있다는 것, 뭐 정치권에서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의 공방을 이어나가야 될지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